안녕하세요. 이해란입니다. 예, 오늘도 김정봉 박사님 그리고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정운남 기자님을 모시고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핫 이슈들을 심층 있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애청자들이 들어오시는 시간 동안에 제가 또 본업이 있죠. 통일약과 많이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더 많이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10,000원이고요. 택배비 3,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22,000원짜리 통일약과가 있는데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랙커피에 곁들이면 아주 한상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약과 주문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우리 식당에 오신 분들을 만났는데 해병대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해병대를 마치신 분이신데 야 너네 여기는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 계시는 분이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점잖게 이렇게 뭐 홍보를 안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팁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던데요. 그래서 또 구독, 또 좋아요, 그리고 종을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생긴 종을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갑니다. 그러면 빼놓지 않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정말 북한 최고의 전문가이신 김정봉 박사님 그리고 정운남 기자님과 함께 오늘도 북한의 모략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운남 기자님. 네. 그 지난 주간에도 여러 가지 핫한 소식들이 많았는데 네. 특히 북한 보위성이 네. 김정은한테 예. 무장한 그러니까 반체제 무장 세력이 형성됐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아직 딱히 이런 세력이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건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많은 무기가 도난되고 분실된 걸로 봐선 이건 반체제 단체가 조직적으로 뭔가를 하였을 수밖에 없다. 그게 뭔가 하면 북한에서 이 무기가 당하는 사건들이 이젠 수십 번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2014년도에도 이 청진시에서 이 수사과 보안원이 보복살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 백돌장으로 뒤통수를 쳐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권총을 뽑아갔습니다. 그게 이 TV 화면으로 나오는 이 68권총입니다. 이 보안원들은 이 권총이 7발짜리 탄창이거든요. 별이 새겨졌군요. 이게 68년도에 생산했다고 해서 680 권총이라고 하는데 이런 총들이 작년 12월에도 이 함흥시에서 수사과 보안원이 총으로 살해됐습니다. 그래요. 그때 사용된 총기는 백두산 권총이라고 12발짜리입니다. 이건 보안원들이 차는 권총이고요. 방아쇠를 보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총이 아주 작죠. 이건 소련이 때때라는 거고. 이게 지금 북한의 백두산 권총입니다. 체코 권총을 무단 복제한 거죠. 이 총에 맞아서 살해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보안원의 총을 회수해 간 것도 있지만 살해를 하고 그렇게 총을 회수해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이런 권총을 누군가가 가지고 직접 보안원들을 살해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총기에 의한 보안원 살해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다. 그동안 총기 사고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도요, 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집사람하고 다툼을 하던 이 양강도 해산시의 한 보안원이 그 권총으로 자기 딸 자식하고 와이프를 쏴 죽이고 그리고 보안원들이 막 그 총소리가 울리니까 사람들 몰리고 보안원들이 달려오니까 그 총으로 자기 절로 자살했거든요. 북한이 그런 사건들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기류가 대량으로 도난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이게 2016년 9월 달에 태풍이 있었죠. 그래서
이 태풍 라이언일 겁니다. 그게 예. 9월 달인데 그래서 북부지구 풍물 피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국경경비대의 총기들이 대량으로 분실됐다는 거죠. 근데 이 총기들이 그때 단순히 이런 총기만 분실된 게 아니라 예. 이런 자동 소총들과 함께 이게 하승총입니다. 국경경비대가 하승총하고 박격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박격포하고 하승총들이 대량 없어졌다. 자동 소총. 네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음, 무기들이 음. 이 반체제 단체에 들어갔을 수 있다. 아, 그리고 그러면- 네네. 한 가지 더 음, 얘기할 음. 게 있는데, 아마 한 2년 전일 겁니다. 2016년경에 이 함흥시 7군단에서 이 무기고가 불타버렸다는 거죠. 그 무기고가 어떤 일로 해서 불이 붙었는데, 그 밤중에 불이 나서 그 사람들은 다 그때 수사하는 국가보위성이 들어와 수사를 했는데, 이건 그 앞에 보초가 추우니까 무기고 앞에서 이렇게 조그만 모닥불을 피우고 그걸 재우면서 보초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났군요. 그러다 불이 났다 했는데 후에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때 그게 의식적으로, 아니다. 의도적으로 불을 났다. 의도적으로 불을 났다. 아, 근거로는 그 안에 불이 타도 총기 뼈대는 다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총기가 대량으로 없어졌다는 대량으로 겁니다. 없었다. 그러면 네네. 교수님, 네네. 교수님은 국정원에도 계시고 네네. 예. 이거 엄중한 사태 아닙니까 이거? 네, 이거는 이런 사건들이 북한에는 종종 있어요. 아까 예. 지금 무기고에는 무기를 빼돌린 다음에 무기 수량이 맞지 않으니까 불을 지른 거죠. 네. 저게 이제 그렇군요. 북한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식량난이 되게 되면은 일단 그 일반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식량 창고를 털게 되든가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게 되고 또 이제 현재 아마도 조금 있으면은 장마당에서 무기가 거래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마 거래가 힘들겠지만 조금 있으면 거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무기를 자기 그 뭐랄까 재산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현재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다른 사람을 죽을까봐 두려워를 하진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 암살에 쓰일까봐 네. 굉장히 그렇죠.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김정일하고는 달리 인민들 속에 들어가서 악수하거나 뭐 포옹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런 거 연출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제 인민들 속에서 어느 누구가 권총을 들고 김정은을 암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곤혹스러울 겁니다. 곤혹스럽고 예. 이것 자체가 북한 체제가 이제 정상이 아니다. 예. 정상이 군도 그렇지만 현재 보위성이라든가 보안성 이런 데가 현재 막 무기가 관리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북한 체제가 현재 통제가 안 되고 있고 이게 붕괴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북 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것이 이 북한의 체제에 더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북한 이제 제재를 계속하니까 인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총기를 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강도 짓을 하든 아니 총기를 팔든 아니면 네. 하다못해 중국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가서 팔든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기를 하나 어떻게 보면 재산 수단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할 경우는 자기가 그걸 가지고 최소한의 그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그 기자님, 그 또 다음 뭐 보안성에서 그 군 모집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신병 그 확보를 위해서 학부형 회의까지 열었다는 건 무슨 소식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좀 재미있는 일합니다. 이게 뭐 신병 확보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북한은 그 의무병력제니까 네. 그냥 그저 선천적인 그 질병이나 아니면 이 팔다리가 없는 이런 신체적 장애가 없는 이상은 무조건 이제는 다 군대를 갑니다. 네. 뭐 이제 시력 같은 건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손가락 한두 개가 잘라지면 군대 못 간다 이랬는데 지금은 나가서 이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이 있어서 총에 방아쇠만 당길 수 있으면 다 나가라. 옛날에 이거 잘랐잖아요, 군대 안 가려고. 네. 그래서 이젠 부족한 인원이 네. 군대 내보낼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네. 거의 고난의 행군 세대가 지금 고난의 행군 시기에 모두 아이를 안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이젠 사회에 진출해서 군에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 보통 북한은 신입병사 12만 명을
보충을 해야 예, 된다. 보충을 해야 된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8만을 채우기도 매우 어렵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성들로 나머지 인원을 채우고 있다. 아주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군대를 120만 군대를 유지해야 되는데 예. 인구가 2,500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한국도 애를 놓지 않지만 북한도 고난행군 기간에 애를 많이 안 낳았어요. 네. 안 낳죠. 예, 완전히 안 낳죠. 그 이후에도 잘 안 낳습니다. 네. 그 옛날에 같은 경우는 적어도 둘은 낳았는데 지금은 하나를 놓거나 아니면 하나 더 키우기 힘들면 애를 안 낳는 그런 네. 예. 풍습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아이가 없기 때문에 군대를 120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120만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가 보통 우리가 10년 근무하는데 북한에서 예. 10년 근무하는데 제대시키면 군인이 숫자가 안 되니까 이게 10년, 12년 늘어나고 예. 그다음에 모자라는 거는 이제 여군으로 채우고 예. 그래서 여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 군대가 그런 120만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인구 전문가들이 인구 통계를 내보니까 현재 북한군이 120만을 키우러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90만밖에 못 채우고 30만을 못 채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메꾸려고 지금 손가락이 뭐 없어서 방아쇠를 못 당기는 사람도 들어가는 거고 뭐 불구자만 아니면 다 군대를 집어넣는 그런 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고위 간부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군대를 안 갑니다. 네. 다 돈을 주고 뒤로 빼고 맞아요. 예. 빠지고 그다음에 원래는 한동안에는 대학을 가면은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었고 교도대만 하고 끝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는 대학생도 군대를 다 보내기로 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말만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같으면은 법을 정하면 누구나 다 지키는데 네. 북한은 법을 정해도 지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키는 예. 놈만 지키고 안 지키는 놈도 아, 많고. 힘있고 좀 하는 사람은 맞아요.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근데 네. 그 말은 맞는데 네. 이날 인민반 회의를 한 건 보안성에서 나와서 인민반 회의를 했는데 이것과는 신병 모집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왜? 뭐냐면 우리 고 김광석 가수가 있죠. 네. 이등병의 편지. 예. 예. 이 노래 북한에서 굉장히 유행합니다. 근데 북한에선 그 이등병이 상등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이 노래를 상등병의 편지 이렇게 네, 부른다고 맞아요. 합니다. 군대 나갈 때 그거 다 그거 부른다더만. 예. 그리고 군대 나가서도 그걸 부르고, 근데 군대 나갈 때 이 열차가 떠날 때 막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로 이 노래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이 열차가 떠나가면은요, 네. 이 무슨 일이 있나 하면 북한은 이렇게 초모생들이 나갈 때에 예. 자, 이게 초모생입니다. 네. 군복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예. 여기 줄이 그냥 견장입니다. 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죠. 예. 뻔뻔히. 이게 신병 모집인데 예. 얘네들이 열차를 타고 떠날 때면 그 완전히 울음바다가 된다는 울음바다지. 거죠. 네, 우리 울음바다. 예, 이건 완전 옛날 사진이니까 얼굴에 애들이 살이 있고 그런데 네. 지금은 빼빼 여인 애들이 그 키가 자꾸 크고를 가리지 않고 마구 내보냅니다. 근데 이제 2월 말에 첫 초모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월 말에 첫 초모가 있고 4월 달에 두 번째 초모가 있고 6월 달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예. 그 사이 최대한 키가 크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키가 모자라도 뭐 145라도 다 그렇죠. 냅니다. 그래, 맞아요. 옛날에는 그 기준이 한 150cm는 돼야 군대를 갔는데 지금은 이제 145cm까지 내려서 우리나라는 145cm면 초등학교 6학년쯤 될 겁니다. 예. 초등학교 6학년도 그보다는 커요. 근데 예. 북한에서는 17세, 18세, 만 17세, 18세입니다. 우리나라 네. 치면 한 뭐 18세, 19세 되는 그 청년이 키가 145cm인데 네. 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근데 예. 부모 입장에서 아주 몸이 작고 허약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한 번 가면 10년 이상 못 보게 되고 그렇죠. 하니까 부모도 울고 자식도 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마다 보호소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영양실조에 걸린 애들을 따로 그냥 가둬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그 군 일가에서 다 빼주고 휴식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군대에서 영양실조로 이렇게 병이 생기는 애들도 많은데 지금 북한군의 절반은 다 건설에 동원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설장이라는 게 안전장치가 미비하니까 거기에서 북한은 여기 상위 군인들을 북한은 영예군인이라고 하죠. 그러죠. 네. 목숨을 잃지 않으면 이 팔다리가 잘려서 나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차가 떠나면
80년대까지 구호가 그거였습니다. 열차가 이 신입병사들을 태우고 열차가 쫙 떠날 땐 동창생들이고 선생들이고 다 나와서 통일병사가 되어서 돌아오라 이렇게 소리를 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열차가 떠날 때면 다 통곡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열차가 빵 하고 떠나면 살아서 돌아오라 이게 예, 이게 다 구호라는 겁니다. 살아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와. 예, 그래서 이 이민반 회의를 한 목적도 이런 구호를 절대로 외치지 말라. 이 구호를 외치는 놈은 잡아서 진짜 엄벌해쳐야 한다. 자, 이 살아서 돌아오라는 얘기가 바로 굶어 죽지 말고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북한군은 현재 제재 상황에서 유엔 제재 상황에서 보급이 굉장히 나빠졌죠. 나빠졌기 때문에 윗사람들은 뭐 중대장이나 되면은 네. 밥은 먹습니다. 근데 이게 윗사람이 자꾸 갈치려고 하니까 제일 낮은 그 상등병 하전사는 뭐 굶는 게 일상이죠. 네. 뭐 그래 재간 좋은 사람 밖에 나가서 농가를 좀 털든가 네. 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으나 그것도 못하는 친구는 그냥 앉아서 굶어 그렇죠.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나 친구들이 살아서 돌아오라. 정말 비극적인 얘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등병의 편지, 김광석 노래 얘기인데, 자, 이 북한의 김광석 노래만 퍼진 게 아니고 북한의 젊은 애들 치고 우리나라 이 아이돌 그룹의 노래 한 10여 곡 못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 탈북자들 중에서도 여기 오면은 우리도 모르는 노래를 네. 우리 저보다 잘해요. 노래 뭐 춤도 다 잘 추거든요. 이걸 네. 보면은 북한 전역에 왜 우리 한류라 그러죠. 맞아요. 한류가 다 퍼져 있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 이거는 김정은이 아무리 독재를 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금방 오는 친구들일수록 더 많이 알아요. 예. 우린 여기 와가지고 바빠가지고 노래 부를 시간이 없는데.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금방 온 사람도 그 많이 알지만 북한에서 부잣집 자식 맞아요. 권력 있는 집 네, 자식이 그렇죠. 더 많이 아는 게 더 많이 알죠. 권력자들이 바로 한류 이런 걸 단속을 해서 단속을 하면 거기에 드라마라든가 예. 우리나라 음악 애들 뭐 이렇게 녹화된 것들 USB 네. 이런 걸 전부 다 단속한 녀석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그 집 아들이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집 아들을 보니까 계급이 높고 돈 많은 집 애들이 더 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병을 뽑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탈영병이 대거 발생한다면서요. 네. 이 탈영병이 발생하는 게 우선 그렇습니다. 이 한 달 이상이면 탈영해서 이젠 옛날엔 자꾸 가서 잡아왔는데 그 잡으러 간 사람들이 다 더 많다는 거죠. 탈영병보다. 뭐 한 사람이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니네 분대 아무개가 탈영했으니까 니네 분대 통째로 가서 잡아와. 그러면 병력이 숱한 게 줄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그래 탈영해라 가라. 그런데 한 달 미만이면 한 달 전에 부대를 복귀하면 그냥 자기 부대 중대에서 혁명할로 뭐 변소 청소를 한다든가 지저분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한 달 이상이 돼도 안 돌아오면 그때는 인민군 교화소에 보냅니다. 이제는 인민군 교화소라는 게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눈치를 보다가 이거 부대를 탈영해 나갔다가 한 달이 거의 되기 전에 다시 복귀한다는 거죠. 그러면 흔적이 안 남으니까 교화소에 안 가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보위지도원들도 참 이걸 통제해야 될 사람들이 각 대대 중대 보위지도원들이 아닙니까? 인민군 보위지도원들인데 이 인민군 보위지도원들도 다 병사들이 식량을 떼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영병이 발생하면 우리 부대 누가 탈영했다 하면 그날부터 그 배급이 잘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쌀을 더 타먹기 위해서 탈영병이 생겨도 보고를 안 한다는 탈영병이 거죠. 생기는 걸 더 좋아하겠네요. 네, 오히려 그런 형편이죠. 교수님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게 바로 이제 북한군이 진짜 전쟁을 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북한군이 현재 기강이 해이기 때문에, 재래식 전투는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김정은이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핵으로 무장해서 오로지 믿을 건 핵무기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핵무기를 써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핵무기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북한 입장이고, 재밌는 게 이제 탈영병 얘기 아닙니까? 이 탈영병인데, 이 탈영병들이 요즘은 북한에 보면은 돈을 주면은 과거에는 주로 교통수단 열차 있는데 최근 들어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네. 버스가 있어요. 맞아요. 보수. 그러면 탈령해가지고 지그 집에 가서 한 보름이나 있다가 20일 있다가 이제 네. 오는 거죠. 예. 예. 지금 잘 놀다 오는 겁니다. 이게 네. 아주 재밌어요.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아마 뭐 부대에 뇌물 좀. 네. 구매에다 좀 갖다 먹을 걸 예. 집에서 싸가지고 와서 좀 주고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군대가 군대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한 달쯤 있다가. 근데 그렇다면은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죠. 조금 잘 사는 애들은 자 와, 너 한 달쯤 있다가 집에 갔다가 그렇죠. 돌아올 때 좀 그 부대원들한테 먹을 거 좀 가져오고 돈도 좀 싸들고 와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탈영병이 맞습니다. 껍제비가 될 이유는 없네요. 그런 건 없죠. 껍제비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집에 가서 놀다가 예. 그렇게 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먹을 거랑 제대로 안 주고 하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렇게 갑자기 탈영병들 다 무조건 찾아오라고 하는 게 3월 10일에 있을 선거 때문입니다. 최고민이. 네. 근데 이 선거 때문에 이 병사들에 대한 이 병사들의 탈영을 막는다고 하면서 경무국이라고 하죠. 여기 한국에선 헌병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단속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 열차는 제대로 안 뛰고 하니까 탈영병들이 무서워서 지금 부대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이 경무관들한테 들키면 아닌 게 아니라 그 인민군 교화소에 가는 가야 겁니다. 교화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정작 또 부대로 복귀하려는 병사들은 지금 그 경무관들이 무서워서 돌아 못 가고 있다. 이렇게 황당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은 이제 3월 10일 날 이제 최고위원회의 그 대의원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북한이 뭐라 그러nap니까? 100% 참여해서 100% 찬성률을 보였다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제일 그 군대 대개 보면은 이 군대가 주둔하는데도 거기서 그 대의원이 나와요.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대개 보면은 이제 687군데 네. 이제 지역구가 있고 그중에 그걸 이제 북한 인구로 나눠 가지고 이제 지역구가 형성되고 거기서 대의원이 하나 나오면은 여기에서 저 주민들이 100% 참석해서 100% 찬성을 해야 네. 되는데 그렇죠. 아니 군대가 지금 뭐 90% 참석에 100% 찬성해봤자 모양이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10%를 맞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아마 3월 10일까지는 사람 네. 숫자를 채워놓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북한의 이 철도 이런 데도 지금 문제가 많겠네요. 예, 그 철도도 뭐 이렇게 네. 사복 입고 뭐 가서 네. 경무부에 안 걸리려고 철도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 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이 봉고차나 버스나 이런 개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차를 이용해서 병사들이 와야 되는데 문제는 잘 사는 집 자식들은 잘 탈영을 안 한다는 거죠. 부모들이 돈을 많이 보내고 예. 먹을 것을 보내니까 되게 못 사는 집 자식들이 탈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개인들이 운영하는 버스나 이런 걸 타자면 돈이 많이 그 돈이 들고. 엄청 드니까 거기다가 이젠 경무부가 나서서 그 북한의 10호초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매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마다 있는 거기에 다 늘어서서 매 차를 다 검열한다는 거죠. 근데 군인한테 이 군인증을 못 내놓으면 그러나 공인증 없다 하면 그러면 군인증 내놔 그러면 군인증 못 내놓으면 이 사람 그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근데 아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잣집 아들은 탈령을 자기는 안 하죠. 예. 그런데 중대장이 탈령을 시킵니다. 네. 너 임마 집에 가서 돈 가져와 이렇게 시킵니다. 예. 집에 가서 아, 그런 애들 있지. 부잣집 애들은 또. 그렇죠. 부잣집 애들은 그렇고. 이게 그냥 아무 데 가나 그게 불쌍한 애들이 문제네요. 그래서 제일 예. 큰 문제가 잠깐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래서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 군대 갔다 와서 살아 돌아오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